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해요. 50대 후반 강준호는 성공한 건설사 대표였지만 그의 30년 결혼 생활은 완벽해 보였던 껍데기 속에 썩어가는 사과와 같았죠.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50대 초반 아내 수연의 마음은 이미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냉소적인 말투와 경제적인 통제는 수연 씨를 숨막히게 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삶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올리려는 건축가처럼 수연은 남편 모르게 자신의 인생을 재건축하고 있었던 거죠. 사건은 아주 우연하고 사소한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며칠째 입지 않아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겨울 코트를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코트와 함께 넣어둔 수연의 명품 스카프 상자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명품 상자 깊숙이 숨겨진 그것을 본 순간 준호는 경악해야 했어요. 그것은 수연이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었거든요. 낡고 작은 짙은 회색의 슬라이드폰. 마치 10년 전 유물 같은 그 물건을 본 순간 준호의 미간주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수연이가 왜 이런 걸 숨겨놨지? 준호는 손에 쥔 휴대폰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헌신적인 현모양처였던 아내가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으니까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 낡은 액정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심장이 짜릿한 분노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휴대폰 안에 아내의 금지된 이중생활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는 결국 이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아내의 도전이었고 그는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준호는 비서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어 해킹 전문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분노와 함께 짜릿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완벽했던 아내의 가면 뒤에 숨겨진 금지된 비밀을 자신이 가장 먼저 파헤치게 되리라는 권위적인 남편으로서의 정복욕이었죠. 그는 즉시 비서를 통해 수소문했던 해킹 전문가를 자신의 서재로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50대 후반에 그에게 낡은 슬라이드폰의 비밀번호는 풀어야 할 아내의 숨겨진 욕망 그 자체였으니까요. 전문가가 복잡한 장비를 연결하고 능숙하게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 준호 씨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잠겨있던 액정에 불이 들어오며 모든 폴더가 열리는 순간 서재 안에는 짧고 날카로운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안에는 낯선 남자와의 은밀한 문자 메시지와 수많은 통화 기록이 가득했어요. 오민혁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반복해서 떠올랐고 그 이름은 준호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 기록 깊숙한 곳,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빛나는 하나의 메모 파일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명은 마지막 7자리. 준호는 손에 땀이 배어날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길고 혼란스러운 글과 함께 딱 7자리의 숫자만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7자리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내 수연이 자신에게서 빼돌린 거액의 비자금 혹은 그녀의 탈출 계획을 완성시킬 치명적인 증거라는 것을요. 그의 눈빛이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지독한 복수심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의 배신에 대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되갚아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강준호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아내의 낡은 휴대폰에서 오민혁이라는 남자의 이름과 마지막 7자리라는 치명적인 암호를 확인한 순간부터 복수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오민혁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예상했던 단순한 문화센터 강사 따위가 아니었죠.
오민혁은 40대 초반에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재력을 가진 강남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아트 디렉터였습니다. 젠틀하고 따뜻한 매너는 이수연이 그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요. 하지만 준호의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오민혁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갤러리 운영은 사실상 돈 세탁과 비자금 관리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는 준호의 건설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오래된 정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오민혁은 단순한 애인이 아니라 수연의 파멸적인 복수극을 완성하기 위해 심어놓은 치밀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중 하나에서 준호는 오민혁이 수연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짧지만 섬뜩한 내용이었죠. 당신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약속했던 그 7자리를 그에게 돌려줄 때가 왔어요. 이 문자는 수연의 불륜이 단순한 외도가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된 배신과 복수의 서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권력과 부가 사실은 아내의 치밀한 계략 속에 무너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며 오민혁과 아내 모두를 파멸시킬 지옥 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수연의 치밀한 복수극과 강준호의 처절한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강준호의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는 동안 아내 이수연은 남편 모르게 자신의 이중 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게 헌신적인 고상한 현모양처였지만 그녀의 우아한 단발머리 아래에는 30년간 억압받아온 깊은 상처와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죠.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경제적, 정신적 통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수연의 존재를 소유물처럼 여겼고 그녀의 모든 행동과 사교 활동을 감시했어요. 수연의 선하고 단아한 눈매는 늘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편 몰래 왼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은 바로 그 불안과 억압의 상징이었죠. 그녀에게 문화센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슴을 만졌고 짜릿한 자유를 맛보게 해준 탈출구였으며 그곳에서 만난 젠틀한 오민혁은 그녀의 금지된 욕망을 폭발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 모임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입고 나와. 내 체면을 세워줘야지. 준호의 권위적인 목소리는 수연에게는 30년 동안 들어온 낡은 구속복과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한 계략을 세웠고 낡은 슬라이드폰에 숨긴 7자리의 숫자는 그 계략의 핵심 장치였습니다. 그 숫자는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를 깨고 남편을 파멸로 이끌 복수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수연에게 남편 강준호는 황금 세장이었지만 그 세장 밖의 세상은 그녀에게 짜릿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문화센터의 미술 교양 강좌에서 오민혁을 만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죠. 40대 초반의 샤프하고 세련된 오민혁은 따뜻하고 젠틀한 미소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냉소적인 말투와는 정반대의 섬세한 공감은 30년간 굶주렸던 수연의 마음에 단비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오민혁은 수연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억압을 읽어냈다고 했어요. 그는 수연의 손에 든 낡은 브로치를 보며 이 브로치처럼 수연 씨 안에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갇혀있는 진짜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속삭였죠. 그 말은 수연의 금지된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이해였으니까요.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금지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작품 감상을 빙자한 은밀한 만남 그리고 오민혁의 갤러리 뒤편 작은 밀실에서 오고 간 뜨거운 속삭임들.
수연은 그 앞에서 50대 초반의 현모양처가 아닌 억압받던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달라졌고 오민혁의 유혹적인 미소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졌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해온 남편 준호에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외도가 아닌 준호를 향한 복수극의 본격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오민혁과의 관계는 이수연에게 단순한 욕망의 해소를 넘어 남편 강준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젠틀한 오민혁은 사실 치밀한 전략가였고 그의 갤러리가 비자금 관리의 통로라는 준호의 의심은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수연은 오민혁을 통해 남편이 지난 30년간 감춰온 수많은 비리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단아한 외모 뒤에 숨겨진 복수심은 오민혁의 지적인 능력과 결합되어 강력한 폭탄이 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슬라이드폰에 적혀있던 마지막 7자리는 바로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암호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해외 차명 계좌의 비밀번호이자 수연이 남편 몰래 빼돌려 오민혁의 갤러리를 통해 돈 세탁하고 있던 거액의 비자금 통로였던 것입니다. 수연은 남편에게서 억압받았던 30년의 세월을 금전적인 파멸로 되갚아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민혁이 수연에게 아주 은밀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곧 그가 가장 크게 휘청거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때 당신이 빼돌린 그 7자리의 돈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선한 눈빛은 결국 차가운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위적인 목소리, 자신을 소유물처럼 여겼던 경멸적인 시선을 떠올리며 짜릿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7자리가 공개되는 순간 남편 준호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요. 강준호는 아내 이수연의 배신과 복수 계획의 윤곽을 잡은 후부터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권위적인 남편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롭고 매서운 눈매는 이전보다 더욱 싸늘하고 집요하게 수연을 따라다녔죠. 그는 아내의 모든 행동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오후에 외출했을 때 어디서 그렇게 늦게 왔니? 요새 내가 듣는 미술 교양 강좌라는 게 설마 남편 몰래 딴짓하는 곳은 아니겠지? 그의 질문은 마치 차가운 얼음 칼처럼 수연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수연은 선하고 단아한 눈빛 속의 경악을 감추고 왼손으로 불안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결국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과 차를 마셨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이중생활은 이미 그녀에게 능숙한 연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불안한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르고 우아한 체형 뒤에 숨겨진 굳건한 의지를 알지 못했고 그저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분노에 차 오민혁과의 관계 그리고 7자리의 암호에 얽힌 비밀을 캐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수연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몰래 도청 장치를 심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치졸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이 평생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자존심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수연은 복수심은 더욱 짜릿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강준호의 감시가 시작되면서 이수연의 이중생활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위적인 시선을 피하며 오민혁과의 접선을 더욱 은밀하게 시도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남편 몰래 한밤중에 오민혁의 갤러리 지하 밀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짜릿하고 위험한 긴장감이 두 사람을 감쌌죠. 오민혁은 수연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숨겨둔 낡은 휴대폰을 이미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따뜻하지만 계산적인 눈빛에는 염려보다는 계획의 차질에 대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의 선하고 단아한 얼굴에 깊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지만 복수를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민혁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듯 말했습니다. 마지막 7자리가 단순한 비자금 통장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준호의 건설사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증거와 연결된 암호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손에 넣는 순간 그는 당신에게 억압했던 30년의 대가를 파멸로 치르게 될 겁니다. 수연은 이 말을 듣고 결국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통제와 냉소에 대한 지독한 복수심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다는 짜릿함이었죠. 그녀는 오민혁을 바라보며 이제 그의 모든 것을 가져올 시간이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달라졌고 30년간 억눌렸던 금지된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준호와 이수연 두 사람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처절하게 얽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내용은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생생한 사연들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강준호는 아내 이수연이 오민혁과 공모하여 자신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부진 체형과 강인한 얼굴형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죠. 그는 즉시 자신의 회계팀을 동원하여 마지막 7자리가 가리키는 해외 차명 계좌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수연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치밀하게 거액을 빼돌려 오민혁의 갤러리 자금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냉소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곧 수연과 오민혁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비자금을 인출할 때마다 준호만이 알고 있는 이중 보안 시스템에 로그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었죠. 수연은 돈을 빼돌리는데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준호는 이미 그 모든 배신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연과 오민혁이 거액을 인출하기로 약속한 특정 날짜와 시간을 파악했고 그들이 돈을 인출하는 즉시 계좌를 동결시키고 수연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가압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를 기만하고 금지된 짓을 저지른 대가가 뭔지 내 아내에게 뼈저리게 알려줘야지. 그의 매서운 눈매는 지독한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완벽한 복수를 설계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권위적이고 치밀한 함정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준호의 냉소적이고 매서운 시선이 옥죄어 오는 가운데 이수연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역공이 시작되기 전에 7자리의 암호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오민혁과 함께 최후의 모의를 하기 위해 남편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택했습니다. 바로 강준호 소유의 오래된 건설 현장 사무실이었죠. 역설적으로 남편의 영역에서 복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수연은 차분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한 눈매에는 짜릿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민혁이 미리 준비해둔 낡은 창고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금지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밤 7자리의 돈을 모두 회수해서 우리의 새로운 법인으로 옮겨야 해요. 당신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요. 오민혁의 샤프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을 억눌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준호가 설치한 숨겨진 CCTV에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은 단 10초였습니다. 오민혁이 수연에게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네며 수연의 손등에 짧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죠. 이 금지된 접촉은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조각에는 비자금 통장의 마지막 접속 코드가 적혀 있었고 오민혁의 입맞춤은 계획의 완수를 독려하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20초의 영상은 강준호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수연의 파멸을 담보하는 복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준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숨겨진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적인 영역인 건설 현장에서 아내가 금지된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준호의 강인한 얼굴형은 지독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버릇조차 잊은 채 화면 속 10초의 접촉을 응시했습니다.
오민혁이 이수연의 손등에 짧게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은 준호의 3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조롱당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수연, 감히 내 앞에서 완벽한 아내 행세를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준호의 냉소적인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그는 그 짧은 10초 속에 담긴 은밀한 신호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7자리의 암호와 연결된 재산 탈취 계획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매에는 배신감과 함께 짜릿한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결국 준호는 자신의 치밀한 역공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오민혁이 비자금을 인출하기로 한 바로 그 시각, 준호는 이중 보안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이용해 해외 차명 계좌를 완벽하게 동결시켰습니다. 수연이 완벽한 복수라고 믿었던 그 돈은 이제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수연 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가압류를 걸어. 그리고 오민혁이라는 놈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세무조사를 시작해. 그의 잔혹하고 권위적인 복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오민혁과의 은밀한 접선 직후 평소처럼 태연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강준호의 냉소적이고 권위적인 시선을 피하며 자신이 완벽하게 복수를 설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치밀한 계략은 남편의 더욱 치밀한 역공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민혁이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 씨, 어떻게 된 겁니까? 7자리의 돈이 모두 동결되었어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이수연의 선하고 단아한 얼굴은 결국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이중 생활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긴 목선이 경직되고 불안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손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서재에서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향해 걸어오며 승리감에 가득 찬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나 몰래 금지된 짓을 저지르고 내 재산을 탐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7자리의 숫자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알겠니? 그의 위압적인 목소리는 수연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파멸로 돌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수연은 짜릿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억압받았던 분노가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울분을 터뜨리며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잃었는지 몰라.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절규를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순간 수연의 복수극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돈을 잃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며 남편의 치명적인 비밀을 건드리는 진짜 복수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비자금이 동결되고 모든 자산이 가압류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이수연은 선하고 단아한 얼굴과는 달리 차가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남아 있었죠. 바로 금지된 남자 오민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민혁에게 연락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혁 씨, 우리가 돈을 잃었지만 난 아직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준호 건설에 숨겨진 부채와 불법 자금 유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복수심이 섞여 짜릿한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민혁은 수연을 따뜻하고 유혹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오민혁은 그녀의 단발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어요. 7자리의 암호가 비자금 계좌뿐만 아니라 그 계좌로 흘러간 불법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허점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강준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수연은 오민혁의 유혹적인 미소 앞에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위적인 목소리, 냉소적인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의 경제적 파멸을 넘어 사회적인 파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졌고 그녀의 억압된 욕망은 이제 파국을 향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돈과 자산을 모두 잃은 이수연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민혁과 함께 남편 강준호의 치명적인 비리 증거를 폭로할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준호가 권위적으로 진행하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바로 준호건설의 미래였습니다. 7자리의 암호는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불법 자금의 흐름과 결정적인 설계 오류를 증명하는 핵심 열쇠였죠. 수연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현모양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선하고 단아한 눈빛은 냉철하고 지독한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가장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익명의 제보자가 되어 건설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에요. 오민혁이 걱정스러운 듯 수연에게 물었지만 그의 유혹적인 미소 속에는 짜릿한 승리감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가 나에게 줬던 절망을 돌려줄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자신의 이중 생활을 마무리 짓고 남편의 파멸을 위해 언론사 기자에게 은밀하게 접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슬라이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7자리의 암호와 연결된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아내의 돈을 묶었을 때 그는 자신의 회사를 통째로 잃게 될 더 큰 복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연이 증거를 넘긴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자신의 권위적이고 냉소적인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아침 식사를 하던 고급 주택 거실 TV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건설 수천억대 불법 자금 유용 및 재개발 프로젝트 설계 비리 의혹. 익명의 제보자 결정적 증거 제시. 앵커의 목소리는 강렬했고 화면에는 7자리의 암호와 연결된 준호건설의 복잡한 금융거래 그래프가 여과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준호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다부진 체형이 무색하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매는 TV 화면에 고정되었고 분노와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이 그의 사각형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감히. 그는 결국 아내 수연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던 아내의 숨겨진 욕망과 복수심이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수연은 거실 문 앞에 서서 남편의 파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감돌았고 왼손으로 불안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버릇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는 그녀를 소유물로 여기던 오만한 착각이 무너지는 짜릿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남편의 절규를 무시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잃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준호의 복수심은 이제 수연에 대한 증오로 광기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내와 오민혁을 파멸시키겠다고 지독하게 다짐했습니다. 회사가 풍전등화에 놓인 강준호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습니다. 그의 권위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광기 어린 복수심으로 변모했죠. 그는 아내 이수연의 파멸적인 복수 뒤에 오래된 원한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결국 돈을 넘어 자신의 사회적 파멸을 원한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그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 금지된 남자 오민혁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오민혁을 은밀하게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민혁은 샤프하고 세련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띄었지만 준호의 매서운 눈매 앞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오민혁에게 가장 치명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수연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겠지. 그녀가 당신에게 약속한 일자리의 돈보다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나? 준호의 위압적인 목소리는 오민혁의 숨겨진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나에게 이수연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게. 특히 그녀가 가진 숨겨진 과거, 왜 나를 파멸시키려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준다면 나는 자네의 갤러리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은 물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주겠네. 오민혁은 짜릿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수연의 복수심을 이용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는 준호의 지독한 유혹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 강준호는 오민혁을 이용해 아내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나 집안의 원한 같은 막장 소재를 파헤치려는 최후의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강준호의 위압적인 제안 앞에서 오민혁은 결국 짜릿한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이수연의 복수심을 이용하려던 그의 계산적인 눈빛은 준호가 제시한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앞에서 무너졌죠. 오민혁은 준호에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수연 씨가 당신을 파멸시키려 한 건 단순한 금지된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3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당신 회사의 불법 프로젝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수연 씨는 사실 당신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준호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이수연이 사실은 자신의 손에 파멸당했던 집안의 복수심에 불타는 상속녀였던 것입니다. 낡은 슬라이드폰에 적혀있던 마지막 7자리는 비자금 통로를 넘어 30년 전 준호건설이 은폐했던 비리 문서의 서버 암호를 의미했던 것이죠. 수연은 자신의 선하고 단아한 외모와 헌신적인 현모양처의 가면 아래에 지독하고 치밀한 복수극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고 난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오민혁은 수연이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속삭임을 준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준호의 사각형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으로 뒤섞여 광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원한이라는 이 충격적인 반전은 그의 지독한 복수심에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오민혁을 미끼로 수연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한 더욱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는 오민혁의 치명적인 배신을 통해 아내 이수연의 30년 묵은 복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악했지만 동시에 이것을 역이용할 권위적인 계략을 세웠죠. 준호는 오민혁에게 수연에게 계속 협력하는 척 연기하게 하고 그녀가 최종적으로 비리 증거가 담긴 서버 암호 7자리를 사용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준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로 수연을 향한 가장 잔혹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연이 결국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3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바로 그 폐공장 부지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수연에게 복수의 성지이자 준호에게는 파멸의 무덤이 될 곳이었죠. 오민혁은 수연에게 증거를 확보하려면 이 폐공장에서 마지막 서버 암호 7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 속삭였고 수연은 냉철한 결의에 찬 얼굴로 그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의 최종 승리자라고 믿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수연이 폐공장 안의 낡은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선하고 단아한 눈빛에 지독한 복수심을 담아 7자리의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비리 문서 대신 강준호의 경고 메시지와 함께 경찰 출동 사이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나를 파멸시키려 했지? 하지만 넌 결국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망적인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인 수연은 뒤늦게 자신이 오민혁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준호는 이수연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의 권위적인 우위를 다시 입증했다고 생각하며 짜릿한 승리감에 취해 있었죠. 그는 곧바로 오민혁을 만나 약속된 보상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폐공장에서 도망쳐 나온 오민혁은 준호의 서재에 불려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을 받았습니다. 오민혁의 계산적인 눈빛에는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복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금지된 짓을 저지른 대가가 이 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준호의 냉소적이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준호는 오민혁이 수연의 복수에 가담한 증거 그리고 갤러리 운영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나는 너희 둘 모두를 파멸시킬 계획이었다. 준호의 매서운 눈매가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오민혁은 경악하며 결국 준호에게도 철저하게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은 돈은 사실 준호건설의 불법 자금이었고 준호는 이 돈을 미끼로 오민혁을 돈 세탁 혐의의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오민혁은 절망적인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려 했지만 준호가 미리 고용한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준호는 다부진 체형과 사각형 얼굴에 지독한 복수심을 담고 비참하게 무너진 오민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이중생활을 도운 데가다. 감히 내 것을 탐했지. 오민혁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강준호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 승리는 광기와 파멸로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이수연과 오민혁을 모두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권위적인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불길은 결국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수연이 넘긴 비리 증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 세상에 퍼진 후였고 오민혁을 통해 돈 세탁을 시도했던 사실 자체가 준호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냉소적이고 치밀한 복수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준호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모든 자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 수연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된 원한을 갚고 홀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뒤였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룬 것의 진실을 끝까지 몰랐어요. 7자리는 당신의 파멸이자 나의 해방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강준호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자존심의 붕괴와 권력과 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씁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부진 체형도 위압적인 목소리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파국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수연의 선하고 단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지독한 복수심과 강준호의 오만함과 통제가 낳은 처절한 결과였죠. 금지된 욕망과 숨겨진 비밀이 낳은 이 대서사시는 인생의 아이러니와 막장의 극단을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짜릿한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